네, 홍대 미대 기출 면접으로 돌아온 대치 입시 코치 아달라 김입니다. 지난주 세종캠에서 기출된 문제를 통해서 이번 주 치러질 서울캠 문제 예측을 위해서 작년 기출을 지배했었던 초현실주의 다다이즘 영상 잠시 미뤄두고요. 어, 일요일 날 기출됐었던 자코도에 등장하는 미나 호랑이와 올림픽 마스코트 그리고 금동 대향로를 통한 세계관 스토리텔링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캠에서 나올 만한 동물형 도판들, 예, 한번 제가 가져와 봤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사실 인제 자코도가 나온 이유는 올해 캐대언의 인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대 국제 면접에 혹시 기출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올리긴 했었는데 여하튼 자코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인제 정월 초하루에 대문이나 벽에 붙여서 인제 복을 빌고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린 세화거든요. 그래서 길상과 벽사의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이시는 인제 까치, 요 까치는 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물들로 우리가 좀 알고 있죠. 그래서 손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호랑이 위쪽에 이제 자리해서 하늘의 뜻이나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호랑이는 인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맹수이자 산신이죠. 인제 잡기와 애군을 물리치는 벽사의 상징인데 해학적인 권선징악과 벽사의 의미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있는 어떤 맹수의 모습보다는 좀 익살스럽고 다소 어수룩한 표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인제 호랑이를 우리가 인제 권력이나 탕과놀이, 까치를 서민이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소재로 사용을 한 미나 작품이고요. 대등하게 이렇게 배치된 구도를 통해서 당시 서민들이 권력층을 풍자하고 비판해서 해학적인 카타르시스를 얻으려는 그런 염원이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미나 작품 특히 자코도에는요. 미나의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기도 합니다. 조형 원리이기도 한데 비례가 좀 무시되어 있습니다. 까치와 호랑이 그리고 소나무의 크기 비례가 좀 현실성이 없고요. 재현성보다는 상징성과 주관적 감정 표현을 우선하는 미나의 특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평면적이죠. 명암법이나 원근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상들이 인제 겹쳐진 부분도 평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장식적이고 공간감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몸통이나 뭐 깃털 같은 것들이 세밀하게 처리되어 있지 않고 분할되어 있죠. 그래서 단색의 면으로 분할 채색되어 있고 또 조형 요소인 이제 선이나 색을 좀 보면 강렬한 대비가 원색 위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의 주황색 몸과 또 검은 줄무늬, 까치의 검은색과 인제 흰색의 대비 등이 인제 대담한 색상을 통해서 벽사의 기능을 좀 높이도록 하는 그런 주목성을 갖고 있습니다. 굵고 힘찬 윤곽선도 조형 요소인 하나인데 대상을 좀 명쾌하고 힘 있게 보이게 하죠. 그래서 한국화의 구륙법을 좀 사용해서요. 라인을 그리고 그 안에 채색을 하는 요런 컬러링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아 요거와 같이 인제 비교할 수 있는 게 올림픽 마스코트 로고 마크거든요. 2018 년도 평창 동계 올림픽의 공식 마스코트였습니다. 수호랑이고요. 한국의 대표 동물인 역시 백호를 모티브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 마크이기 때문에 좀 간결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올림픽이 지향하는 정신과 한국의 정체성이 시각적 인제 매개체로 심플하게 좀 담겨 있고요. 그래서 '세계 평화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올림픽의 정신이 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호자라는 뜻의 수호와 호랑이가 인제 강원 정선 아리랑을 상징하는 랑이 결합돼서 수호랑으로 명칭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어떤 대회의 염원을 위한 기능적 메시지를 좀 담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제 백호가 한국적 정체성의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호작도의 호랑이와 같이 산신과 사자의 용맹함과 백성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추구하는 평화, 화합의 고귀함을 상징하면서 위험을 강조하기보다는 아까 미나처럼 공통점이죠. 친근하고 온화한 모습에서 어떤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합니다.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러한 동세에서요. 스포츠의 역동성 이런 것들이 드러내고 있고 도전 정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호랑의 조형적 특징은 그 단순화 유기전 형태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로고마크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그 조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단순화됐고 모듈화됐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인상이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되면서도 또 둥글고 부드러운 유선형으로 처리가 돼서요. 형태 자체가 그 다양한 그 스포츠 종목의 응용 동작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조형적 확장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곡선과 원형에 기반을 하다 보니까 부드럽고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시각적 위협감을 제거하고 포용적인 인상을 강화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코도와 달리 좀 무채색을 기반하고 있죠. 그래서 눈 덮인 설경과 한국의 백호를 상징하면 순수성, 깨끗함 이런 것들이 좀 조율이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줄무늬가 좀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기호화되어 있어서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으면서도 기하학적 패턴으로 추상화되어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미감을 잘 살렸습니다. 특유의 어떤 입꼬리가 올라간 그 표정이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이제 디자인이 되는데요. 눈은 이제 친근한 어떤 순진함을 강조하는 동그란 형태고요. 그래서 호감도를 좀 높이면서 이제 쉽게 수용되도록 하는 그런 감성 디자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요거와 함께 이제 그 하나 드로잉으로 제시된 게 백지 금동대향로고요. 금동대향로의 세계관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드로잉을 하는 거였는데 사실 이제 '언젠가는 좀 나오겠다.' 했던 도판이긴 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백지에서 만들어진 금동제 박산로입니다. 금속공예를 예 일종이고요. 그리고 향로입니다. 향로. 공중이나 사찰에 중요한 제2, 제4 때 사용이 된 향로인데 그러니까 도교의 신선 사상과 불교의 극락 정토 사상이 융합된 백자만의 독창적인 그런 우주관을 담은 그런 공예 제품입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면 그 뚜껑의 산 봉우리 우악에서 상연이 막 피어올라서 마치 신선들이 사는 그런 이상향, 이 구름에 쌓인 듯한 신비롭게 보인다는 효과를 연출하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동물들을 잠깐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받침 이제 그 기단이라고 보통 조각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받침이 용무늬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계를 상징합니다. 땅이나 물이나 지하. 그래서 우주 전체를 지지하고 수호하는 그런 안정과 보호의 느낌이 있고요. 몸체는 연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 세상 인계입니다. 그래서 더러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구원과 청정함을 상징하는 불교 정토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뚜껑은 오구학이에요. 그 다섯 개 이제 산들이 쌓여져서 신성과 봉황의 천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실과 지존의 권위 또 봉황을 통해서 군주의 덕이나 상소로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 이제 봉황이 향료 정상에 위치해 있죠. 최고의 어떤 상징을 갖고 있고 또 용을 통해서 우주의 근원적인 힘이자 물을 다스리는 존재를 상징시켰고 나머지는 이제 애군에 맞는 벽사로서 곳곳에 상스러운 동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는 제가 말씀을 요 도판은 안 드렸는데 홍대 미대 면접의 시간이 36분으로 늘어난 이유 중 하나가 요 마인드맵 부분이 추가됐기 때문인데요. 이제 최종 결과를 내기 전까지 과정을 담은 공간입니다. 따로 배치를 해서. 어 액션을 취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사실 인제 마인드맵이라는 것이 주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세부 사항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부 사항의 각 단계를 픽토그램으로 인제 최종 결과를 가기 전까지 좀 간략하게 그리고 그에 맞는 기술을 인제 스캔퍼법에서 좀 가져와서 작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시간이 인제 늘어난 만큼 본 게임에서 디테일을 살려서 보여주는 것이 점수 획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그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지 확장의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스캔퍼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제 7 가지로 정의가 되죠. 보통 이제 대체하기, 결합하기, 적용하기, 수정 변경하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혹은 제거하기 또 반대로 하거나 재별하기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금동대양로의 신선세계라는 이상향을 저는 이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최적의 환경으로 재해석해서 스마트 공기 정화 치유 시스템으로 한번 디자인해 봤습니다. 이름은 인제 제가 뉴로 그 아로마 돔이라고 좀 지었고요.
이제 처음에 인제 구상 장치의 베이스인 에너지원으로 받침에 인제 용의 역동적인 어떤 비늘이나 굽이치는 형태를 처음에 한번 디자인을 먼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형 공기 정화 필터를 가진 어떤 그런 모듈 배터리라고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안정성과 힘, 에너지를 담당한다. 그리고 이제 중앙의 오악은 신선들이 인제 논의는 치유와 환경의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봉우리 오악을 통해서 공기 배출구와 아로마 디퓨저 모듈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곡선으로 추상화를 좀 미니멀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제 정화된 공기와 이런 그 뇌파에 맞춰서 사용자의 뇌파에 맞춰 조절되는 아로마형이 분사가 되는 거죠. 요런 것들이 보통 인제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치유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거에 좀 가장 그 주된 기능으로 한번 상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봉황을 통해서 이 제품의 상태와 최고 효율성을 보여주는 그런 디지털 상태 표시 등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황의 빛이 장치 상태를 나타내는데 장치가 인제 실내 공기의 질을 최고 수준으로 정화했을 때 최적의 효율을 달성하는 그런 상태에서 봉황의 빛이 가장 상서로운 황금색으로 빛나도록 이렇게 최적화된 환경 상태를 알리는 지표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적의 환경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최적으로 주는 시각적 피드백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봉황이 금동 대학로가 이제 도교의 이상향을 이제 현대적인 기술을 통해서 최적화된 치유 환경으로 이제 전환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정감을 주는 용이나 치유의 느낌을 주는 오악이나 그리고 효율성을 느끼는 봉황이라는 핵심적인 동물들을 기능적 모듈로 만든 재탄생한 그런 제품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한 건 사실은 그러니까 그 용을 통한 그런 그 질감에서 처음에 좀 아이디어를 좀 얻었거든요. 용의 그런 가진 그 질감을 매트한 질감을 굽이치는 형태로 유선용으로 처음에 드로잉을 해 봤다가 '요것을 이제 좀 기능적으로 향상시키면 어떨까?' 야란 요런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위에 인제 연꽃을 얹게 됐고 연꽃을 좀 미니멀하게 유기적인 선으로 그려 내면서 여기에서 인제 녹색의 그런 그 어떤 마치 숲의 생명력을 느끼는 듯한 그런 바이오루미네선스 같은 그런 빛이 나오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빛과 함께 그런 어떤 그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기 정화 장치가 나오면 공기 정화의 그 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제 오악 물들을 통해서 아로마 미스트가 분사되는 걸 좀 상상을 해 봐서 요런 그 드로잉을 쪼끔 더했고요. 이제 '아로마를 통해서 스트레스 완화나 집중력 향상 같은 치유의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디지털 등은 이제 처음에 요 봉황을 이제 어떻게든 좀 사용하려고 하다가 좀 하단에 구성하기가 좀 힘들어서 상단에 넣었는데 이게 상태 표시 등으로 이렇게 좀 아련하게 보이는 LED 느낌을 주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인제 시스템의 완벽한 작동 상태가 직관적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이상향에 도달했다.'라는 사용자의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피드백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사실 인제 동물이라는 점에서 홍대가 좋아하는 그런 그 키네틱 아트랑 더해져서 요 테오의 얀센의 '해변 동물이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인제 굳이 뭐 '여기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좀 스킵하고 보셔도 되는데 사실 인제 테오 얀센의 이 작품은 키네틱 아트이면서도 인제 그 환경 철학이 잘 결합된 그런 그 설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네틱 아트를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부분이 조합된 그런 예술 작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르셀 듀샹이 1913 년에 그 자전거 바퀴를 사용해 만든 모빌을 최초로 이제 만들면서 이 키네틱 아트 작품이 개념이 정착이 됐고 요 인제 마르셀 듀샹의 작품도 역시 홍대 기출이 됐습니다. 인제 이 테오 얀센은 인제 그 해변 동물이라는 풍력 발전으로 움직이는 일련의 작품들이거든요. 21 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도 인제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 인제 2018 년도와 10 년도에 전시가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인제 그 당시에 18 년도에 왔었던 4 개의 섹션에 구성된 그런 해변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얀센의 어떤 풍부한 그런 상상력이 해변 동물들의 기원을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인제 보행 능력을 가진다면이라는 상상을 더하면서 과학적으로 요거를 프로세스를 풀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제 풍력이라는 걸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에너지원을 갖고 있어요.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외부 전력이나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작품이 PVC 파이프나 합성 수지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뼈대나 골격이 딱딱할 것 같지만 실제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인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연해요. 생물체처럼 마치 보이기도 하는 그런 행체 모방 디자인, 바이오미믹 디자인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해변이라는 광활한 그런 공간을 전시장으로 사용해서 작품의 움직임과 형태가 인제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가변적 설치 미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폐기물을 활용했다는 데에 대해서 친환경 예술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로 에너지 디자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제 기술과 유기체가 잘 융합이 된 키네틱 아트인데, 어 미니멀리즘적인 그런 소재를 가지고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생명체의 원리를 재현했다는 데서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미학적인 감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스트란트라는 건 해변 장소에 적절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나 파도, 모래라는 환경과 상호작용에 따라서 완성도가 또 결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유래성과 현장성이 있어서 이전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대지 미술과 공간 공통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여라도 요런 식의 작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드로잉을 어떻게 구상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어 이 양반의 테오 연산의 작품을 이런 식으로 인제 모듈화 시켜가 모듈화 시켜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제품들이 실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골격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선으로 좀 그리면 좀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 드렸잖아요. 이제 곡선은 어찌 됐든 어떻게 쓰든 이제 캐리어가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형 요소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선을 쓰시고 요런 이제 직선과 구조를 연결하는 요런 파이프라인의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나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쪼끔씩 넣으시면 꽤 구조적으로 탄탄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기가 좀 쉽습니다. 형태가 좀 빨리 나오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세모나 네모 같은 요런 기아 도형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사실 인제 이러한 작품을 이 양반이 좀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좀 하나가 생존 장치라고 해서 에어 쉘터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파이프 구조에 의해서만 바람에 의해서만 가기에는 좀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경량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에어 쉘터를 통해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모션이 보이도록 하는 이런 움직이는 생명체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제 생각에는 이제 '하단에 기단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설명하실 때 요런 걸 더하시면 쪼금 더 아이디어가 더해진 그런 작품처럼 보여질 것 같습니다. 십장생도가 다음으로 만약에 동물이 더해진 그런 작품이 나온다면은 나올 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기출이 됐어요. 그리고 십장생도는 그 당시에 인제 여기 들어간 동물을 하나 골라서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였는데, 대표적인 길상화입니다.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인간의 염원을 담아낸 그런 불로장생 기원의 길상화고요. 십첩 병풍에 인제 다양한 소재들이 장생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오래 사는 그런 동물들. 장생물의 숫자가 되게 유동적으로 쭉 펼쳐져 있어서 장생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하고 화려한 무게감 있는 그런 색채를 사용했죠. 그래서 왕실에서 공중 연회도 이런 데 보이는 그런 왕비 자리 뒤편에 장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궁중 행사 때나 그 왕세자의 자리 뒤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십장생도의 의미는 여러분들 좀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십장생도는 해, 산, 물, 돌, 소나무, 구름, 그러니까 거북, 학, 산, 불로초 10 가지 자연물을 하나면에 모아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애군을 받고 복을 기원하는 세화고요. 여기에는 불로장생의 이상향이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이 한 공간의 생명력과 영원성을 완벽하게 이렇게 조화시킴으로 인해 최적의 우주 마이크로코스모스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중채색화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장식적인 그런 시각적 주목도를 이게 강렬한 청색, 녹색, 붉은색과 같은 원색적인 색상을 굉장히 강하게 썼죠. 그리고 대상들이 역시 아까 그 자코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근법이 무시됐고요. 그러면서 인제 공간감보다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평면적 구도가 그 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구룩법을 사용해서 인제 그려졌습니다. 저는 이 십장생도를 가지고 만약에 뭔가를 그려라라고 한다면 뭘 그려 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 앞서 제가 인제 디자인한 그 아로마 디퓨저 제품과 좀 연장선상에서 심리적인 안정성과 건강 관리를 하는 영원한 어떤 치유의 방이라는 콘셉트의 모듈형 수면 명상 시스템을 한번 구상을 해 봤어요. 그래서 활용한 그 방법은 마인드맵의 방법은 결합, 스캔퍼법에서 결합 적용, 수정 변형, 재배열하기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좀 디자인 구상한 스케치를 좀 보여드리면 요런 것들인데 디자인 구상 스케치를 제가 뒤에 좀 뒀으니까 들으시면서 요거 설명을 들으시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인제 거북에서 쪼금 아이디어를 좀 착안을 했어요. 인제 거북 도를 통해서 안정이나 영원성 요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인제 드로잉할 때 제가 그 용을 통해서 뭔가 용의 비늘 질감을 통해서 뭔가를 표현하려다가 아이디어가 이렇게 터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특정한 어떤 타겟팅을 하나 골라서 그 질감이라든가 형태에서 좀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북 돌의 어떤 그런 그 안정감이 있는 요런 그 '세라믹 돌로 만들어진 무언가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고 거북의 등껍질처럼 자연스럽지만 또 부드러운 돌질감을 가진 그런 하우징을 한번 상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기능적인 시스템을 좀 발전시켰습니다. 뭔가 안정감 있고 또 견고한 그런 현대인들의 멘탈을 좀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봤고 그래서 이제 이 기기의 바닥을 하우징을 재활용된 세라믹이나 또 복합 소재로 한번 설계를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위에 장치에 통합된 아로마 디퓨저라든가 공기 정화 모듈을 담당하는 이러한 요소로 역시 인제 소나무 껍질을 이용한 그런 질감을 이용해서 좀 미니멀하게 표현된 그런 불로초를 통해서 그러니까 불로초가 이게 장생을 염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호흡기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피로 회복을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 면역력을 증진 기능으로 치환하는 요런 제품을 생각해 봤고 말씀드렸듯이 인제 요 불로초는 쪼끔 다른 어떤 그 베이스 위에 하우징되긴 했지만 그 밑에 있는 학 같은 경우는 학 구름은 이제 라이팅 기능으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소나무 불로초는 에어나 이제 아로마 모듈로 생각을 해 봤고요. 학이나 구름을 통해서 이제 라이팅이나 인터페이스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조명 시스템. 그래서 빛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어떤 구름 모션을 푸른색이나 뭐 이런 걸로 구상을 되면 어떨까 이렇게 상상을 해 봤고 그러면서 인제 사용자가 명상을 하거나 깊은 수면을 인제 할 수 있는 요런 상태로 유도를 하는 본격적인 정신 정화와 심리적 평온을 위한 핵심적인 그런 제품의 요소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그런 기기 작동 알림이나 수면 주기 측정 요런 UI 인터페이스를 한번 요 해나 물로 한번 치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맞춰서 빛의 강도가 서서히 이제 올라오는 일출 시뮬레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수면 데이터가 규칙적으로 순환을 관리를 하고 인제 사용자에게 활력을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제 전체적으로 이제 오악 힐링 트래커라는 이름으로 한번 이 제품의 어떤 큰 타이틀을 붙여 봤고요. 그러니까 십장생도가 염원했던 영원한 생명력, 인제 현대인의 정밀한 센싱 기술과 감성 디자인을 통해서 새롭게 인제 구현이 된 거죠. 수면 패턴이나 호흡 이런 걸 측정함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런 디자인을 하실 때는 게시된 도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하나 정도를 골라서 그 질감이나 형태를 좀 이용해서 단순화시키는 스캔퍼법을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나 그 내년 비실기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인제 현 수능 체제의 수험생들 현역들을 위한 생기부 컨설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고려대 포트폴리오나 홍대 위알보에서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인제 생기부를 기본으로 했거든요. 그 생기부를 먼저 좀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해서 현재 한 생기부 마감이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인제 여러분들 그 1-2 학년들 그래서 한 그 크리스마스 전에 그 전에 생기부 마감을 하고 인제 방학에 돌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제가 좀 경력을 많이 살려서 생기부 정리를 했던 제 경험을 컨설팅으로 치환을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2028 년도 대입 개편안이 이제 5 등급제로 픽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과 학습 그러니까 발달 사항에서 보시면 이제 과목별 평가 정보란이라든가 그리고 교과 운영 특이사항 요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고1 학생들 이미 올해를 인제 보내고 있는 고2 학생들 이제 각 과목별로 5 등급 안에서는 각 과목별로 인제 10% 안에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과목별로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좀 중요한데 학 과목별로 다를 수 있는 민감한 이제 선생들의 이제 출제 유형을 파악해서 과목별로 맞춤형으로 공부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잔소리 같긴 하지만 그 수업 자료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선생도 있고 수능형 문제로 인제 기출되어서 응용력을 중요하게 하는 선생도 있고 시험 이후에 진행되는 이런 수행평가에서 제시된 조건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에 맞춰서 저는 이제 최소한 5개 소재 생기부나 수행평가 컨설팅에 항상 먹혔던 과에 불문하고 먹혔던 요런 5개 소재를 가지고 컨설팅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최종적으로 생기부 이제 개조식 디자인까지 학과 진로 적합한 단어를 사용해서 완성형으로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정시 미할부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의 소수정예 지원을 제가 받고 있어요. AI도 피해간 미할부로 일단 인정이 됐고요. 그 삼수생 이상의 장수생들도 꼼꼼한 생기부 분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엮어서 이제 합격을 시킨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불수능임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시는 학생들이 있으면 네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번에 역시 인제 세종캠에 기출이 됐었던 의자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포와 의자 디자인이 주로 큰 기조였는데 타이포와 의자 디자인, 동물 요렇게 세 가지가 큰 기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타이포 보다는 이제 의자 디자인에 좀 집중을 해서 나올 만한 도판들이라든가 역시 인제 제가 구상을 해본 그 미래형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까지 한 30분 가까이 또 들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예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며칠 안 남았지만 여러분 끝까지 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 그냥 한번 최저를 못 맞췄지만 '도전을 해 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